안녕하세요. 유진 AP Statistics의 Mr. Song입니다. 오늘은 Section 5.4 Song Diagram, Tree Diagram, 그리고 Bivariate Bernoulli Distribution에 대해서 배울 예정입니다. 특히 같은 확률 시행을 여러 번 했을 때 확률을 구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러한 어려운 확률을 아주 쉽게 구할 수 있는 Song Diagram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여기서 가르치는 것 중에서 아마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배웠던 Single Variable Bernoulli Distribution에 대해서 간단히 리뷰를 하도록 하죠. 여기 컵이 있는데 이 컵에서 구슬 하나를 뽑아서 이 구슬의 빨간색 구슬의 개수를 나타낸 것이 Random Variable이고 그에 대한 확률을 구했었어요. 이것이 Bernoulli Distribution의 가장 간단한 예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Bernoulli Distribution의 mean value는 바로 P가 되죠. 이 확률이 바로 또 평균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variance는 PQ, P1 P 이 두 개를 곱한 값입니다. Bernoulli Distribution은 가장 간단한 확률 분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아마 제일 간단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mean과 variance가 굉장히 간단하게 나타나요. 그리고 Standard Deviation은 square root of PQ 이렇게 나타나죠. 이건 뭐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꼭 잘 이해하고 그리고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행을 계속 반복을 하면 확률이 굉장히 복잡해진다고 그랬죠. 그것을 아주 쉽게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먼저 한 번 구슬을 뽑았을 때 이 확률 분포를 X라고 우리가 두었었죠. 그런데 이걸 나타내는 방법이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은 먼저 나타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이렇게 가지의 형식으로 표현을 해봅시다. 처음 구슬을 뽑았을 때 이게 검은색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럼 까만색이 됐을 때의 확률을 구해보면은 이것은 전체 중에서 하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확률은 1 over 4. 그리고 X라고 하는 것은 빨간색만 카운팅을 하기 때문에 까만색이 나왔을 때는 빨간색의 개수는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까만색이 나왔을 때의 확률은 1 over 4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또 경우가 뭐가 나타나냐면 빨간색이 될 수 있겠죠. 이게 하나를 뽑았을 때 까만색 혹은 빨간색이 나타낼 수 있으니까 그 경우를 다 표현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빨간색이 나타났을 때는 빨간색 구슬의 개수는 하나, 그러니까 x는 1이 되는 것이고 그에 대한 확률은 3 over 4가 되겠죠. 뭐 요거는 굉장히 간단해요.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하나의 구슬을 뽑았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다 일일이 이렇게 화살표로 표현한 것을 우리는 tree diagram이라고 합니다. 이게 마치 나무의 가지처럼 생겼다고 해서 tree diagram이라고 해요. 그런데 tree diagram의 문제점은 뭐냐면은 이렇게 경우가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가지 경우가 똑같은 확률을 가진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전혀 다르죠. 확률은 완전히 틀려요. 1 over 4, 3 over 4입니다. 그래서 확률을 넓이로 나타내서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 까만색 구슬을 손으로 꾹 눌러요. 그래서 10개 이렇게 한번 펴봅시다. 그러면 이러한 넓이를 갖는다고 우리가 가정을 할 수 있겠죠. 근데 빨간색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래요. 이걸 눌러가지고 펴는데 빨간색은 3개가 있죠. 그러니까 넓이가 여기의 3배가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B가 1대 3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러한 모양 자체가 뭐냐면 바로 이 컵하고 똑같은 거예요. 저 컵을 그냥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표현한 것 뿐이죠. 트리 다이그램에다가 이러한 확률의 형태를 넓이로서 표현한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송 다이그램이라고 해요. 이거는 제가 아주 너무나 복잡한 그런 확률 시행들을 공부하다 보니까 트리 다이그램만 가지고는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주 편한 도구를 만든 겁니다. 우리가 확률이 복잡해질수록 이런 송 다이그램이 아주 강력한 그런 도움을 줄 겁니다. 한번 보시죠. 이러한 송 다이그램의 의미는 뭐냐면은 바로 저기 있는 컵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컵을 잘라서 까만색을 넓이로 나타내고 그리고 빨간색을 넓이로 나타낸 것 뿐입니다. 아주 단순한 개념이죠. 그런데 정말로 강력한 툴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복잡하게 만들어 보죠. 똑같은 시행인데 얘를 한 번 더 뽑는 거예요. 2번을 뽑는 거예요. 처음에 구슬 하나를 뽑아서 빨간색이면은 1, 까만색이면 0으로 표현을 하고 다시 집어넣어요. 그리고 또 한 번 더 뽑고 마찬가지로 두 번째 구슬에 대해서도 똑같이 빨간색이면 1, 까만색이면 0으로 표현을 합시다. 그래서 첫 번째 구슬의
random variable x1, 두 번째를 x2라고 이렇게 두고 그 트리 다이그램을 만들어 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첫 번째 구슬이 나왔을 때 이게 까만색이 될 수 있겠죠. 그 까만색이 됐을 때는 1 over 4, 빨간색이 됐을 때는 3 over 4. 이거는 앞에서 했던 거하고 똑같아요.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근데 두 번째부터 문제가 발생을 하죠. 두 번째 구슬을 뽑았을 때 첫 번째가 까만색이 나왔을 때 두 번째 구슬이 까만색과 빨간색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게 까만색이 나왔을 때는 x1, x2가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까만색이니까 각각 0, 0이 되겠죠. 까만색일 땐 0, 빨간색일 땐 1이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처음에 까만색이 나오고 두 번째 빨간색이 나왔을 때는 그때는 0, 1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만약 앞에서 빨간색이 나왔을 때는 같은 방법으로 1, 0이죠. 1은 빨간색, 0은 까만색. 그리고 또다시 여기서 빨간색이 나온 다음에 또다시 빨간색이 나올 수 있으니까 1, 1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어요. 뭐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표현한 것이 트리 다이그램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제 실제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 확률들이에요. 이 확률의 값이 뭔가. 그러니까 0이 나왔을 때 까만색이 나왔을 때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했을 때 이 확률을 도대체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트리 다이그램만 가지고는 이걸 바로 눈에 보기가 힘든 거예요. 이걸 눈에 바로 보고 찾을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바로 송 다이그램입니다. 이 확률들을 다시 넓이로 나타내요. 앞에서 했던 것처럼 이렇게 꾹 눌러가지고 얘네들을 전부 쭉 이렇게 넓게 폈어요. 그러면은 넓이가 1대3으로 만들어지겠죠. 정확하게는 얘가 1 over 4. 전체 넓이를 100으로 쳤을 때 얘는 25%, 25%죠. 얘는 75%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넓이를 차지하는 겁니다. 확률이라는 개념은 추상적이고 막 이렇게 어렵고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빨리 넓이로 이렇게 바꾸네요. 그 넓이를 구하는 것은 정말로 쉽죠. 초등학교 때 배워온 방법이니까 확률을 구하라고 하는 것은 넓이를 구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넓이가 1 over 4, 3 over 4가 된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에서 까만색이 나타날 때 이때의 확률을 구하시오. 확률이라는 건 넓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미 까만색이 나왔으니까 얘 까만색이 차지하고 있는 것은 1 over 4예요. 이 면적이. 즉 25%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고정이 됐고 두 번째가 까만색으로 고정이 됐어요. 까만색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뭐라고 그랬죠? 얘가 역시 1 over 4죠. 그러니까 얘가 1 over 4이고 다시 그 중에서 1 over 4를 만들어내란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앞에서 했던 것처럼 두 번째에서 얘가 까만색과 빨간색이 나올 수 있는데 얘가 갖고 있는 넓이의 면적은 넓이의 비는 1 over 4와 3 over 4죠. 즉 처음 까만색 구슬이 차지하고 있는 넓이는 1 over 4. 두 번째 구슬이 차지하고 있는 넓이도 1 over 4인데 앞에서 1 over 4가 나왔기 때문에 얘 넓이 중에서 25%, 얘가 25%가 이미 고정이 되어버렸고 그 중에서 두 번째 구슬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은 첫 번째가 25%가 되었을 때 이것 중에서 얘를 잘라가지고 다시 그 중에서 25%만 가져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만들어진 넓이가 1 over 16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개념이고 많은 학생들이 이러한 넓이를 잘라간다는 개념을 잘 보질 못해요. 두 번째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첫 번째가 까만색이 나왔다는 얘기는 그 넓이가 1 over 4란 얘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빨간색이 나왔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1 over 4, 25%의 넓이를 갖는데 이 넓이를 1대3으로 잘라가지고 그 중에서 75%만 가져오란 얘기죠. 얘가 25%. 전체 25% 넓이 중에서 이거를 1대3으로 잘라서 25% 중에서 25%를 가져온 것이 1 over 16이에요. 그 다음에는 25% 중에서 1 over 4 중에서 다시 75%가 이쪽 넓이죠. 그렇게 해서 구한 것이 바로 1 over 4 times 3 over 4. 이 두 번째 구슬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은 앞에서 만들어낸 이 넓이를 또다시 잘라가는 거예요. 이 또다시 잘라가는 그 비가 다시 1대3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까만색, 빨간색이 나올 확률은 처음 것이
처음 것이 1 over 4라는 면적을 갖고 두 번째가 그 중에서 3 over 4, 즉 3 over 16이라는 넓이를 갖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까만색, 빨간색이 나오는 확률이 되는 거예요. 확률이라는 건 넓이로 생각을 하면 되니까죠. 또 한 번 더 연습을 해보죠. 첫 번째 구슬이 빨간색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빨간색이 갖고 있는 넓이는, 확률은 혹은 넓이는 3 over 4가 되죠. 그 다음에는 두 번째에 까만색이 나왔어요. 까만색이 나왔다는 얘기는 이 3 over 4 이 넓이 중에서 얘가 75%죠. 그 중에서 얼마죠? 얘를 75%를 또다시 1대3으로 잘라서 25%만 가져오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구하는 방법은 첫 번째 구슬이 3 over 4라는 넓이를 갖는 거고 두 번째는 앞에 있는 이 넓이의 1 over 4를 가져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넓이가 전체 중에서 3 over 16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또 연습을 해봐요. 이제는 마지막으로 첫 번째가 빨간색이에요. 그 다음엔 두 번째도 빨간색이에요. 그것은 무슨 의미라고 그랬죠? 처음에 빨간색이 나오는 것은 그 넓이가 3 over 4. 그 다음에 두 번째 빨간색이 됐다는 얘기는 처음 넓이의 3 over 4 중에서 3 over 4를 가져오라는 얘기예요. 75%가 첫 번째 빨간색 구슬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빨간색 구슬은 이 75% 중에서 다시 75%를 가져오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75% times 75%. 그래서 9 over 16이 되는 겁니다. 이 9 over 16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넓이 100% 중에서 이만큼의 이 넓이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잘 되나요? 그래서 이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수많은 학생들이 이러한 이렇게 뽑아 나오는 것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너무나 간단한 얘기죠. 그럼 여기 컵에서 뭐 두 번 구슬을 뽑아내는 것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컵에서 구슬을 뽑아 나오는 행위가 뭐냐면은 면적을 넓이를 전체 100%의 넓이를 이렇게 잘라 나가는 거예요. 그 구슬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만큼 자르는 거고 두 번째 구슬을 뽑는 것은 앞에서 자른 이 넓이 중에서 또다시 그 넓이를 1대3으로 잘라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빨간색이 나왔을 때 또다시 1대3으로 잘라 나가고 그 각각의 경우가 각각의 구슬이 차지하고 있는 넓이를 구하는 것이 바로 확률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나 중요해요. 이것을 생각에 대한 전환이 우리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건 실제로 컵이 하나밖에 없죠. 컵 하나에서 이렇게 두 번을 뽑았어요. 그렇지만 실제로 수학적인 표현을 완전하게 해놓고 보니까 컵이 몇 개로 보이나요? 처음에 컵이 하나 있죠? 그 다음에는 컵이 하나가 있는데 확률이라고 하는 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걸 다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첫 번째 까만색이 나왔을 때 또다시 까만색, 빨간색이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컵 하나가 더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빨간색이 나왔을 때도 그 다음에도 또다시 까만색, 빨간색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실제로 확률을 구할 때는 모든 경우를 구하기 때문에 컵이 3개가 보여야 되는 겁니다. 사람 눈에, 학생들 눈에 이 컵이 하나만 보이기 때문에 확률이 너무나 복잡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확률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많은 학생들이 포기하고 좌절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이런 식으로 모든 경우를 다 표현하고 그 각각의 확률을 넓이로서 표현을 해놓으면 이것이 정말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모두 다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단순한 거죠.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넓이를 잘라나가는 것이고 그 각각에 해당되는 넓이를 우리가 구하는 것이다. 아주 단순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러한 눈에 보이는 것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러한 전체의 컵의 모습을 자기가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확률입니다. 확률 통계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로 단순하고 그리고 쉽게 확률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two-way 테이블로 바꿀 수 있어요. 자, 다시 첫 번째 구슬이 주어졌을 때 첫 번째 구슬을 뽑았을 때의 확률 분포를 살펴보면은 빨간색이 나올 때는 3 over 4죠. 그 다음에는 까만색이 나오는 것은 1 over 4예요. 이것을 공식을 만들기 위해서 빨간색의 확률을 P라고 두고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까만색은 1 minus P가 되는 거죠. 또한 두 번째
구슬을 두 번째 뽑았을 때 그때도 역시 빨간색이 3 over 4, 1 over 4 똑같아요. 그리고 얘네들이 동시에 일어나는 확률을 한번 구해봐요. 그러면은 여기 전체 테이블에서 이렇게 끝에 있는 것을 영어에서 margin이라고 해요. margin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끝에 있는 이런 확률 분포를 marginal distribution이라고 해요. distribution. 그래서 이게 marginal distribution.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그러니까 변수가 한 개 있는 그런 확률 분포, 변수가 한 개 있는 확률 분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중간에 있는 부분은 변수가 이렇게 확률 분포가 두 개죠. 확률 두 개 분포를 묶어서 만든다고 해서 이렇게 함수는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px1 그 다음엔 x2 이렇게 표현하고 이것을 joint probability라고 불러요. joint라는 것은 확률 변수가 하나 이상 있다는 얘기죠. 두 개, 세 개, 네 개 있는 것을 joint probability라고 해요. 그러면은 아까 했던 것을 다시 이렇게 테이블로 옮겨 보면은 첫 번째도 빨간색, 두 번째도 빨간색이 나올 확률은 어떻게 되죠? 요거하고 요거 두 개를 곱하면 되죠. 그래서 9 over 16 혹은 p 스퀘어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첫 번째에 1이 나오고 첫 번째 빨간색이 나오고 두 번째 까만색이 나올 확률은 요거하고 요거 두 개를 곱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되고 또 마찬가지로 첫 번째 까만색이 나오고 그리고 두 번째 빨간색이 나올 확률은 이 두 개를 또 곱하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까만색이 나올 확률은 이렇게 되죠. 그래서 P로 표현을 하면은 우리가 공식을 만들어낼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joint probability, 여기가 joint probability가 되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x1, x2. 여기 끝에 있는 것을 marginal distribution, 그리고 다 합치면 항상 1이 돼야 되겠죠. 이것은 위에서 말한 송 다이그램을 2A 테이블로 옮겨놓은 것에 불과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다시 이걸 바 그래프로 나타낼 수도 있겠죠. 그리고 1 이렇게 나타냈을 때 여기 가장 많죠. 9 over 16 그리고 이쪽에서는 3 over 16 그리고 마지막으로 1 over 16 여기 바 그래프 형태로 나타낼 수 있고 그럼 이것이 joint probability 바 그래프의 표현법입니다. 여기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게 변수가 두 개니까 이렇게 XY 플레인에다가 변수가 두 개인 이러한 3차원 그래프를 그려야만 되는 거예요.